스냅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탑뷰로 진행할 건데, 그 전에 여기다가 탑뷰 상에 Alt W 눌러주시고, 라인에서 뭐 렉탱글로 이런 모양을 그리드를 우선 G를 눌러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 사각형도 넣어보고, 임의로 배치를 좀 했습니다. 임의로. 제가 이때 여기다가 이제 Alt W 눌러서 3D 뷰로 우선 왔어요. 그래서 박스 누르고 박스도 좀 설치를 해보고, 그리고 다시 Alt W 눌러서 탑뷰로 올게요. 모두 잡은 다음에 얘를 제가 도면처럼 사용하려고 할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프리즈 셀렉션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모두 회색으로 되면서 이렇게 회색으로 되면서 고정이 돼요. 이걸 풀고 싶으시면 언프리즈 올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다시 풀립니다. 다시 잡고 프리즈 셀렉션. 다시 이제 탑뷰 와서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2.5와 3의 차이는 네, 쉽게 얘기해서 이 Z축을 사용하는 거는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5는 XY. 그러니까 전체 축은 스냅 3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탑뷰에서는 무조건 2.5를 사용을 하는 거고, 제가 스냅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버텍스로만 체크를 가능하면 쓰자고 했어요. 가끔 뭐 미드 포인트, 뭐 중심점 정도는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옵션에 가시면 스냅 투 프로즌 오브젝트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이렇게 프로즌으로 얼려버린 객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꺼져 있으면 이게 안 잡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체크를 했을 때 체크했죠. 그러고 나서 이런 학생이 있어요. 제가 이제 두께를 줬는데 이렇게 반듯한 형태가 됐으면 좋겠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라인으로 들어와서 버텍스에서 이 부분 드래그해서 보면 마우스 오른쪽 하면 코너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배저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박스로 그리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박스로 그리게 되면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했을 때 점을 잡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배저가 먹어져 있죠. 배저가 되어 있을 때 이 객체를 뭐 하나만 이렇게 수정을 스냅 잠깐 끌게요. 하나만 살짝 안으로 이렇게 넣게 되면 가끔 가다가 혹은 요게 살짝 이렇게 꺾이면 이렇게 휘어 있다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서 이렇게 벽체가 휘죠. 휘는 이유는 여기 배저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얘를 코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스냅을 좀 더 연습을 하기 위해서 2.5는 잡고 이때 점 하나만 잡고 붙여주시는 걸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이 기본적인 스냅 설명하는 것보다 여기 3D 뷰 상에서 보시면 퍼스펙티브가 3D 뷰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탑뷰라는 게 보여요. 우측 큐브요. 그런데 이 탑뷰는 진짜 탑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실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탑뷰로 되어 있네. 그러면 이거 도면으로 라인 한번 잡아볼까 생각을 하시고 이것도 이렇게 잡아볼게요. 요건 아마 라인 2D로 되어 있어서 잘 될 확률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D 같은 경우에 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잡겠어. 그럼 보기엔 사각형을 잘 그렸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제가 이제 탑뷰로 해볼게요. 그런데 모양이 어떻게 되죠? 모양이 삐뚤어져 있죠. 확대해 보시면은 내가 생각한 그 사각형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3D에서 탑을 누르고 작업을 잘못하셨다가는 벽체가 휘거나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하나 더,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라인 그리실 때, 탑뷰에서 라인 그리실 때 절대로 해선 안 될 거.
Alt를 누르고 살짝 틀면 이 탑뷰가 날아가 버려요. 이거 깨져버렸죠. 그러면 이때 당황하면서 Alt를 눌러서 휠을 이렇게 반듯하게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난 내가 봐도 이건 탑뷰야 라고 생각하고 라인을 그리겠죠. 여기 사각형을 그릴까, 뭐 이쪽에도 또 그리겠죠. 뭐 스타트 G 쉐입 꺼서 뭐 그리면 뭐 구멍도 뚫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착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벽체가 이렇게 잘 될 수도 있으나 이게 틀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사항. 그래서 꼭 이 부분은 탑뷰여야 해요. 그래서 탑에서 절대 Alt로 휘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3D 뷰에서 이 탑을 눌러서 스냅을 쓰시면 안 되고요. 이번엔 이제 2.5 스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면, 그리고 이제 2.5 스냅을 좀 연습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붙이는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모서리를 정확히 여기다 붙일 때, 그 다음에 이 모서리를 여기다 이렇게 붙일 때, 뭐 이렇게 붙이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라인 들어와서 버텍스 들어오셔서 두 개 잡은 다음에 나는 이 두 개를 이쪽 선상에 맞출 거야. 그러면 X 클릭하면 X로만, 여기 X에 노란 불이 들어오죠. X로만 움직이게. 절대 전 점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 축을 잡았어요. X로만 움직이게 붙이면 정확히 붙죠. 다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Y 한번 클릭하면 Y 불이 들어와 있죠. 나는 Y로만 움직일 거야. 클릭. 혹시 아직도 이 축이 켜져 있지 않은 분은 가장 왼쪽 구석을 오른쪽으로 클릭하시면 엑시스, 여기 축을 꼭 활성화시켜서 이쪽에다 빼넣든, 이거는 뭐 넣는 건 쉽죠. 이렇게 빼서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원하시는 부분에다 넣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2.5에 대한 스냅을 잠깐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3D. 뭐 요거 익스트루드 한번 해볼까요? 한 200 정도. 사이즈는 저랑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모양만 신경을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선 만들었어요. 이때 얘를 폴리로 만든 다음에 면을 잡고 이 면을 삭제합니다. F4 누를게요. F4 누르는 이유는 이렇게 선이 생기니까, 그러면 작업하기가 편하죠. 그 다음에 2번 선을 잡고 얘를 잡고요. 이때 이거는 3으로 바꿔줄게요. 복사가 Shift죠. Shift 누른 다음에 X로 이렇게 하면 정확히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거 두 개 선 잡았어요. F3 눌러볼게요. 선 이거 두 개 잡았죠. 이때 커넥트 눌러주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커넥트 연결이지만 어떻게 보면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3D상에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선이 하나, 둘, 두 개로 나뉘었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잡고 잡아 당겼다고 하면 어떤 분은 이걸 하나만 잡고 아무리 당겨도 얘가 안 쫓아와. 그래서 이 컨트롤 두 개를 다 잡으셔야 이렇게 함께 딸려오는 걸 알 수 있겠죠. 우선은 하나만 잡고 Shift로 이렇게 붙이는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잡고 어떻게 X, 이쪽 Y죠. Y로 해서 붙이고 Z로 해서 내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쪽 선만 잡고 Z로 내리면 이렇게 뚜껑까지 닫아주겠죠. 그래서 이 스냅 3은 이렇게 3D 상에서 사용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냅에 대해서 최근에 인면 수업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벽체를 정확히 바닥에다가 이제 붙이는 연습을 했었죠. 이때 제가 축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어떻게 X로만 몇 도? 90도.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붙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 분명히 90도로 회전한 것 같은데 탑뷰에서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얘가 약간 틀어진 경우 그럴 수도 있겠죠.
이때 이거를 바로 쉽게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회전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이 왼쪽에 있는 기록은 그동안 바뀐 회전의 수치입니다. 우측은요, 당장 내가 입력할 수치고요. 난 그럼 X로 2도만큼 할래? 그럼 여기 2도가 된 만큼 합산해서 84로 바뀌었죠. 6도로 바꿔볼게요. 6도 넣었더니 아까 84, 6 하니까 정확히 90도가 됐죠. 그러니까 왼쪽은 물체가 그동안 변화된 값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실수로 나 이렇게 막 틀고 이거 모양이 완전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회전 들어가시면 이 부분을 수치를 0, 0 원래대로 돌리시면 돼요. X는 90도.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제대로 된 수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하고 스냅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UVW 맵 재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박스에 넣는 재질은 우선 재질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넣을 재질을 세팅을 해놨는데 새롭게 다시 만들어 볼게요. 디퓨즈 색상 우측에 슬롯 창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창이 형식이 다르더라도 디퓨즈 옆에 있는 것은 이미지 넣는 슬롯 창이에요. 혹은 그래도 없다 하시면 이 부분을 누르시면 스탠다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를 수는 있지만 위치가 다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시고 기본 스탠다드 창을 찾으셔서 OK를 해주시면 돼요. 디퓨즈 옆에 슬롯 창을 눌러주시면 이때 비트맵이 있습니다. 비트맵에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제 다운받은 재질이 있겠죠. 벽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벽돌을 재질을 넣는 게 이 부분이죠. 재질을 넣었지만 보이지가 않는 거는 여기 Show Standard Material in Viewport를 체크를 해주셔야 하고요. 벽돌의 사이즈가 재질이 좀 넓은 재질이라서 이 사이즈를 좀 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 UVW 맵 가셔서 이때는 깨지는 게 맞아요. 이 이미지가 늘어나니까. 그 이유는 기본 세팅은 여기 XY축만 인식이 되는 기본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걸 박스 형식으로 바꿔주시고요. 얘를 제가 이제 통일할게요. 200에 200에 200이다. 이건 150으로 줄일까요?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커지면서 벽돌 사이즈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제가 판을 설치해 놓은 거고요. 이때 재질창을 또 들어가서 이걸 똑같이 넣게 되면 UVW 맵을 적용한 상태에서 기본 창이니까요. 이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두께가 없는 기본으로. 그 다음에 이제 원통 기둥, 실린더. 혹시 실린더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3D 박스 만드는데 밑에 보시면 실린더가 있어요.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질 인식이 좀 까다로워요. 만약에 제가 벽돌을 이렇게 넣었어요. 지금 이제 자동으로 이제 회전으로 인식이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만약에 얘를 UVW 맵으로 박스를 했다. 그럼 박스를 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4등분이 됩니다. 이 모서리로. 그래서 아무리 늘려도 이 부분이 좀 어색해지죠. 경계가 총 4개가 생겨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박스보다는 여기 실린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제가 이거 UVW 맵을 좀 건드려 놔서 다시 만들게요. 지우고 그 다음에 이때 이거를 늘린다기보다는 이걸 건드는 것보다는 요 밑에 이거를 제가 우선 가감하기 0.5 반으로 줄여버릴게요. 0.5. 그럼 정확히 2배로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건드려도 크게 변화는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이 부분에 변화가 있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제가 캡을 씌울게요. 그러면 위에 재질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위에는 이 부분으로 크게 인식이 잘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의 사이즈를 맞춰 주시고 나서 여기 U 타일, V 타일 이 부분을
조절을 해주시면 균등하게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걸로 해주시면 되고, 혹시 이해가 안 되셨을까봐 다른 재질로 한번 다시 갖고 올게요. 똑같이 원기둥이고요. 재질 갑니다. 제가 이건 미리 넣은 재질이고요. 미리 볼게요. 이렇게 생긴 재질을 갖고 왔어요. 이걸 여기다 넣을 거고요.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UVW 맵에 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린더컬 들어가셔서 캡을 씌워줍니다. 사이즈가 안 맞죠? 이제 사이즈를 한번 맞춰볼 거예요. 사이즈는 이거 균등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50에 50을 할 경우 50에 5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거나 뭐 200으로 하면 200에 200이다. 지금 얼추 사이즈가 요 사이즈랑 요 사이즈랑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요 아래 뭐 높이도 같이 맞춰줄까요? 높이는 여기에만 적용이 돼요. 이 부분 말고요.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최대한 맞춰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수정을 할 거예요. 이걸 2, 2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총 여기 있는 모든 값을 같이 활용해서 적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VW 맵은 간단하게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UVW 맵을 한 상태에서 폴리화 시키면은 이걸 폴리화 시키면은 재질을 잡고 움직이면 이 부분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에디트 폴리를 아래로 당기면 UVW 맵 아까 그게 기억을 해서 자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에디트 폴리가 위로 올라갔다, 그럼 편집된 부분의 재질이 깨질 수 있다는 점, 요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에디트 폴리를 내려라. 항상 UVW 맵을 가장 위에 놔둬라. 그럼 재질이 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이번에 사용할 명령어는 스페이싱 툴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툴이고요. 탑뷰에다가 뭐 라인을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 사이즈를 먼저 맞추고 진행을 할게요. 렉탱글을 갔을 때 이게 한 3m, 3m, 3m는 돼야 뭐 사람이 이렇게 누웠을 때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사이즈로 봤을 때 뭐 되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요걸 가지고 요걸 기준으로 제가 이제 라인을 그려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3m를 깔아놨기 때문에 뭐 대충 라인을 그려도 뭐 요 정도면은 뭐 적당한 면적이 될 수 있겠죠. 얘 다 잡고 스무스 점 잡고 마우스 오른쪽 하면 스무스가 되겠죠. 뭘 만들 거냐? 한번 보시면 합니다. 이 라인은 끈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끈.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박스 하나 만들게요. 박스. 원기둥으로 할까요? 원기둥? 원기둥, 실린더. 아니면 서클로 할게요. 서클. 정확한 치수를 위해서 서클로 한 요만한 반지름 값을 한 30 정도. 3cm니까 3cm.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높이는 한 600, 60cm. 높지 않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잡고 얘는 원기둥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이 될 선, 그러니까 쫓아갈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쫓아갈 선. 그래서 우선 복사할 객체를 잡는 거예요. 얘가 이제 복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사해? 이 선을 쫓아가면서 복사가 돼요. 이게 바로 스페이싱 툴이에요. 얘를 잡고 툴에 가시면 얼라인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스페이싱 툴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리고 피크 패스, 누굴 따라갈 건지 물어보죠. 피크 패스, 이 선을 따라간다. 무조건 3D는 못 따라가요. 오로지 선만 따라갑니다. 선만. 이게 조건이에요. 클릭하는 순간
딱 3개만 생겨요. 왜 3개가 생겨? 여기 카운트가 3으로 돼 있죠. 그러면 카운트가 아니라 나는 간격으로 하고 싶어. 간격을 나는 500만큼 할 거야. 500 간격으로 50cm 간격이요. 근데 너무 촘촘한 것 같아? 그럼 좀 뭐 늘릴게요. 한 900? 뭐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적용. 이때 물어봅니다. 카피할 건지 인스턴스 할 건지. 이건 아시죠? 인스턴스를 해야 하나가 값을 바꾸면 다 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때 겹칩니다. 아까 제가 여기에다 놔두고 한 거니까 둘이 좀 겹쳐요. 하나는 지우면 되겠죠. 제가 이제 아까 한 얘기가 뭐냐면 익스트루드 값을 바꾸면 어떻게? 다 같이 바뀌죠. 이렇게 다 같이. 그래서 아까 카피 말고 인스턴스를 하라고 했던 거고, 이 라인은 이제 어떻게 쓸 거냐? 라인을 이렇게 올려 볼게요. 올릴 때 여기서 렌더링 값을 좀 써볼게요. 렌더링 값 원형으로 가볼까요? 끈이니까. 아, 이걸 아무리 바꿔도 보이진 않아요. 렌더링 값 둘 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50은 너무 인간적으로 두껍다. 20 정도 줄게. 30? 뭐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잡고 Shift 복사할 때 이 Z로 Shift 복사해서 이렇게 놔줄게요.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조금 거슬리네. 이 부분이 조금 거슬리네. 아니면 그럴 바에는 저 줄 말고 가능하면 이 원기둥을 옮겨주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선 잘못 건드릴 경우에 이쪽 이런 데가 안으로 침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기둥으로 바꿔줬고요. 그래서 이게 스페이싱 툴이고 제가 이제 스페이싱 툴로 의자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프론트 뷰 왔습니다. 프론트 뷰까지 잘 쫓아오시고요. 라인으로 의자의 기준 형태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이제 반듯하게, 여긴 이렇게. 렌더링 값을 좀 끌게요. 라인으로. 1번이 뭐죠? 이 점. 단축키 1번이에요. 드래그. 이렇게 다 잡고, 여기 스무스 말고, 요번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른 방법. 지오메트리에 필렛이라고 있죠. 필렛을 이렇게 하면, 이 필렛이 아무래도 오류가 잘 없습니다. 스무스는 나중에 편집할 때 선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필렛이 제일 안전하고요. 이렇게 된 형태입니다. 요거요. 그리고 제가 탑뷰에 올 거예요. 탑뷰에다가 와서 박스를 하나 이렇게 해서 했어요. 두께가 좀 두껍죠?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두께를 그냥 균등하게 한 40에 아이고 저걸 건들면 안 되고 컨트롤 Z. 길이는 2m짜리 할게요. 2m 2000에 40에 40. 좀 더 줄여야 되겠다. 높이는 20으로 할게요. 뭐 이렇게 됐다. 아까 얘기했죠. 얘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어디에? 여기다 붙일 겁니다. 툴, 얼라인, 스페이싱 툴, 피크 패스. 얘를 기준으로 붙일 때 간격을 많이 줄일게요. 한 200? 더 줄일까요? 간격을 100, 간격을 50,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한 60.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적용. 그리고 이 사이즈를요, 균등하게 갈게요. 30에 30. 이런 식으로. 지금 요 기준이 될 선이 썩 쉐입이 이쁘진 않아요. 좀 더 밸런스 있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오히려 살짝 지우면 뭐 이렇게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스페이싱 툴은 사용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니까 잘 적용해서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싱 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번에 사용할 명령어는 스윕이라는 명령어인데 제가 좀 좋아하는 명령어 중 하나예요. 우선 기준을 좀 그냥 바로 진행할게요. 뭐 치수 신경 안 쓰고 뭐 이렇게 렉탱글 하나 그려서 탑에다가 렉탱글 하나 그렸어요. 그 다음에 프론트에다가
라인으로 뭐 이렇게 모양을 줍니다. 뭐 지금 사이즈가 이 사각형에 비해서 큰 것 같긴 한데 뭐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크게 하겠습니다. 스냅은 2.5로 잠깐 쓸게요. 이때 왜 쓰냐? Y로만 움직여서 갖다 하면 이렇게 위치를 반듯하게 맞춰줄 때, 뭐 나도 여기 반듯하게 맞춰줄래. 그 다음에 여기다 맞춰줄 때는 스냅 이용해서 X로 여기다 맞춰주면 반듯하게 맞춰지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부드럽게 하고 싶다. 1번 누르고 얘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스무스, 부드러워지는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다 하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제가 커넥트로 1번 여기 커넥트로 연결을 좀 해줄게요.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닫힌 형태가 되고요. 이 형태까지 딱 준비물은 이게 우선 답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이번에는 이 원리는 기준이 될 객체를 잡아요. 이 전체 기준, 전체 틀을 잡고 수정창에 가서 스윕이라고 있어요. S를 계속 누르다 보면 SWEEP 여기 있다. 스윕. 뭐 앵글 하면 이렇게 앵글 바 뭐 이렇게 나와요. 이 값은 나중에 사이즈를 바꿔서 쓸 수도 있고요. 이 값을 응용해서 써도 상관없는데 이거 말고 유즈 커스텀 이제 우리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피크 얘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값이 들어갑니다. 그림자가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자입니다. F4 눌러 볼게요.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몰딩 작업할 때도 써요. 그러면 이게 좀 재밌는 게 있는데 렉탱글로 다시 갈게요. 이때 이걸 눌러주시면 선만 보여요. 이렇게 하면은 수입이 적용된 게 보이고 이건 잠깐 끄고 이때 이 상태에서 에디트 스플라인을 적용을 하면 바로 점을 잡고 어떻게 편집도 할 수 있어요. 스냅 잠깐 끌게요. 뭐 Y로 살짝 움직이면 이렇게 회전을 했죠. 약간 이렇게 꺾였죠. 스입 갈게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지가 알아서 딱딱딱 계산해서 들어가줍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라인 1번 누르고 위로 올릴까요? 이런 형태 이게 적용 과연 될까? 수익합니다. 적용되네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만든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 형태를 엄청나게 어렵겠죠. 그런데 라인에 이 수입을 적용하는 순간 이런 형태도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또 어떤 기능으로 쓰냐? 저 미끄럼 틀도 이걸로 만들어요. 라인 찍고 라인 그 다음에 찍고 제가 Shift 눌러서 반듯하게 하는 거예요. Shift 이때 1번 단축키 1번 뷰는 정확히 프론트입니다. 프론트 정면에서 바로는 이 프론트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레프트로 하셔도 되고 프론트로 하셔도 되고 어찌됐든 인면에서 작업을 해주셔요. 점을 잡고 드래그해서 이때 스무스는 안 써요. 스무스 쓰면 큰일 나요. 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스무스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뭘 쓰냐?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코너로 필렛으로 씁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필렛. 미끄럼틀이니까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끔. 그러면 프론트 이번에 레프트에서 바라볼게요. 레프트. 제가 왜 레프트로 왔을까요? 미끄럼틀 앞에 형태를 여기서 잡아주는 거예요. 우선 제가 렉탱글을 살짝 그릴게요. 그 이유가 기준이 될 형태. 이때 스냅을 눌러주고 아크를 이렇게 잡고 렉탱글 그리니까 아크가 반듯하게 그리기가 너무 좋죠. 그러고 나서 아크 마우스 오른쪽으로 얘를 에디터블 스플라인 한 다음에 1번, 2번, 3번 3번이 스플라인이에요. 스플라인 잡고 이때 스냅 잠깐 끌게요.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아웃라인 옵셋, 헤드에 있는 옵셋이랑 동일하겠죠. 이때 물어봅니다. 센터를 체크하고 갈 건지 그냥 갈 건지. 센터는 뭐냐? 이 자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센터를 끄면 얘는 가만히 있고 바깥으로 갈지 안으로 갈지. 그럼 난 센터를 킬래. 그럼 센터에서 동시에 바깥쪽 안쪽에 이렇게 두께가 생겨요. 됐죠? 그런데 여기가 너무 모서리지니까 아파 보이네요. 전체 잡고 어떻게 필렛으로 살짝 꺾어줄게요. 그럼 끝에가 부드러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죠. 얘는
기준이 아니에요. 얘가 기준입니다. 기준이 될 선에서 제가 수정창 가서 S를 누르다 보면 SWEP 수입이 여기 있죠. 제 커스텀 제가 직접 제작한 걸로 해볼 거예요. 픽 얘를 누르는 순간 어이구 이거 미끄럼틀 탔다가는 옆으로 떨어지겠죠. 오히려 이렇게 돼서 저는 다행인 것 같아요. 왜? 설명할 내용이 추가로 생겼어요. 이 수입에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수입을 보시면은 이 창을 열어줄게요. 닫혀있는 창을. 수입에서는 회전이 있어요. 앵글 값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마이너스 90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쓰죠. 그래서 앵글 값으로도 조절을 하고 이 사이즈, 기준이 될 거, 이 축에 따라 얘기가 달라요. 가운데 쪽이냐, 바깥쪽이냐, 안쪽이냐에 따라 형태나 두께나 뭐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값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회전만으로도 잘 됐죠. 가까이서 가볼까요? 아까 우리 이거 회전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가 완성이 됐죠. 여기서 미끄럼틀 제가 응용 버전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이 놀이터를 중간고사 과제로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3D, 지오메트리 가시면은 여기 맨 밑에 다이나믹 오브젝트에 들어가서 스프링이라고 있어요. 스프링을 제가 이렇게 클릭하고 위로 당겨 볼게요. 혹시 좀 더 회전을 주고 싶다. 높이를 더 줄 수도 있어요. 여기 헤이트라고 높이가 있죠. 여기 회전, 턴을 어떻게 할 거냐? 1.5, 난 두 바퀴 돌릴래. 사이즈. 여기 사이즈 있어요. 지름값. 여기 있죠. 지름값을, 뒷값을 제가 대략 이렇게 두껍게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F4 눌러볼게요. 너무 각져 있죠. 이 각져 있는 느낌이 좋으시면 쓰셔도 되는데 난 부드럽고 싶어. 사이드 값을 12, 20 넉넉하게 주니까 어때요? 이제 좀 부드러워졌죠?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더 부드럽게 주고 싶다. 그러면 이 세그먼트 값, 회전에 맞는 세그먼트 30 더 늘려줍니다. 이런 형태를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탈수가 없잖아요. 구멍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수정창 이때 3D로 편집을 하죠. 폴리 면 잡고 요 4번 1번 2번 3번 4번 4번 면 잡고 얘 지울게요. 이제 구멍이 뚫렸으니까 탈수는 있어요. 나가는 데에도 지울게요. 그런데 요 위가 뚫려 있으면 좋겠어. 그럼 제가 이제 좋은 팁을 드릴게요. 선을 잡고요. 선을 꼭 잡으세요. 이 하나만 잡아볼게요. 우선 테스트로. 이때 제가 그때 알려드린 루프라는 게 있어요. 루프. 그 다음에 링이 있었어요. 이때 루프 말고 링 값을 하면 링으로 쭉 연결돼요. 이때 델리트를 누르면 삭제가 되죠. 그러면 제가 얘 하나 잡고 여기도 잡고 여 옆에 링 한번 해볼게요. 다 지워버릴게요. 좀 더 지우면은 답답함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과감하게 지울게요. 링으로 삭제. 아싸리 한 번에 잡고 지워도 되겠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냐? 두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3D 두께 주는 게 쉘이죠. 쉘. 바깥쪽으로 두께를 줄게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두께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이 스프링 값을 사용해서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끝에가 이렇게 부드럽게 안전해 보이는데 얘는 어떻게 각져 보이니까 각져 보이죠. 그래서 이때 터보 스무스를 딱 한 번만 많이 쓰지 마세요. 한 번만 눌러주면 여기까지 부드러워졌죠. 터보 스무스 쓰고 안 쓰고의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껐을 때, 줬을 때 훨씬 이뻐지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끄럼틀 수위까지 한번 잘 적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블린이라는 명령어를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가능하면 이럴 땐 쓰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렉탱글 하고 이때 스타트 뉴쉐입으로 렉탱글을 그리고 두께 값을 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구멍이 뚫렸죠. 이거 구멍이 뚫렸을 때는 라인으로 들어갔을 때 전체선 잡고 제가 무브로 움직이게 되면 다시 두께값 줄게요. 문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죠?
이걸 좀 보면서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편집할 수가 있어요. 점을 잡으면 잡고 이렇게 사이즈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끄고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코너로 바꿀게요. 여긴 좀 넓혀주고 여기도 넓혀주고 두께 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에디터블 스플라인 어태치로만 사용을 하세요. 어태치 합쳐서 구멍 뚫는 방법. 그러면 블린이 뭐냐? 블린도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얘기가 달라요. 블린은 3D를 뚫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블린이라는 명령어를 설명을 할게요. 블린도 구멍을 뚫는 건데 어떤 구멍을 뚫으냐? 뭐 이거와 비슷한 방법으로 뚫는 것은 보여는 드릴게요.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박스를 하나 뭐 더 만들어 볼까요? 이거를 겹칩니다. 겹쳐요. 잡고 저기 3D 만드는 곳, 박스 만드는 곳 오시면 스탠다드를 누르면 컴파운드 오브젝트라고 있어요. 그 안에 우측 맨 아래 블린이라고 있는데 블린을 잡을게요. 가장 큰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구멍이 뚫을 객체 추가합니다. 얘를 추가할게요. 이때 물어봅니다. 합칠 건지 교집합을 할 건지 구멍을 뚫을 건지. 전 구멍을 뚫을 겁니다. 혹시 여기다 추가로 뚫고 싶으시면은 제가 스탠다드 가서 뭘 뚫을까요? 9를 한번 뚫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확실히 이런 형태는 무조건 요 작업을 하는 게 맞아요. 이 방법으로는 절대 이 모양이 안 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불린으로 했으니까 편집 명령어 가면 그 불린 명령어가 유지되고 있어요. 여기 하나 더 추가하는 것 뿐이에요. 추가할게요. 얘를 추가했죠. 그러면 이렇게 F4 눌러볼게요. 이런 형태로 구멍이 뚫립니다. 분리는 지금 이 선은 왜 생겼냐면 이러한 형태가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사선이 필요로 해요. 이게 없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깨짐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고 이 객체 이제 따로잡으면 얘는 이렇게 편집할 때 상당히 편하죠. 하지만 분리는 편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3D를 편집하고 싶으면 에디트 폴리로 갈게요. 그러고 나서 점 잡고 F3 눌러볼게요. 요거 해서 이동은 할 수 있어요. 폴리에서도 편집은 돼요. 하지만 이 2D에서 편집하는 것만큼 편하지가 않다. 3D 편집은. 여기서는 점 추가하는 것도 까다롭죠. 세그먼트 가서 선 잡고 커넥트 선 연결하다. 그래서 연결해서 살짝 올리면 이거 봐요. 깨짐 현상 생기죠. 깨지죠. 분명히 여기서 봤을 때 멀쩡한데 여기서는 깨져요. 이게 바로 분린입니다. 분린은 편집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한번 해버리면. 하지만 여기 마우스 오른쪽 리파인 점 추가를 눌러서 누를게요. 얘 잡고 그냥 위로 한 번만 올릴게요. 내려볼까요? 익스트루드 갑니다. 안 깨지죠? 아주 깔끔하게 모양이 돼요. 분리는 그래서 이런 박스 뚫을 때는 사용하지 않고 저는 이제 언제 쓰냐? 독특한 형태 제가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피어요. 이때 스피어를 만들 때 F4 확인해서 이 선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프론트에서 만들면은 이렇게 돼요. 프론트에서 만들면. 그래서 탑이나 3D 뷰에서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나오니까 꼭 이 형태로 해주시고요. 이때 스케일로 X로 살짝 늘려볼게요. 이거 좀 일로 가져갈게요. 그 다음에 수정창 에디트 폴리 가서 면 잡고 프론트 뷰 볼게요. 왜? 드래그 할 때 반듯하게 잡으려고. 삭제해 볼게요. 여기도 반듯하게 삭제. 이런 모양이 됐죠? 이때 수정창 가서 FFD, F 누르면 F333 있네요. 이때 FFD 열면 컨트롤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잡고 모양을 살짝 아래로 하면 이렇게 모양을 편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게끔. 이쪽은 X랑 Z축 이렇게 노란불 위로 이렇게 살짝 올려도 보고 뭐 독특한 거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도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냥 막 만들어 볼게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두께를 줄게요. 두께값. 쉘로
두께를 준 다음에 여기가 너무 이렇게 사선으로 두께 주기 전에 이때 제가 에디트 풀리로 다시 할게요. 여기는 풀리는 뭐고 여기는 풀리 뭔가요? FFD를 적용한 상태에서 3D로 편집하고 싶을 때 쓰는 풀리. 그게 바로 이 풀리입니다. 다른 거예요. 같은 풀리지만 다른 방식이에요. FFD가 적용된 걸 편집하는 거예요. 이걸 왜 들어왔을까? 면을 잡고 이렇게 막 지우기 시작합니다. 랜덤하게 막 지울게요.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막 지워볼게요. 하나씩만 지울게요. 이렇게 두 개 안 지우고 그러니까 약간 디자인 하듯이. 근데 지울 때 가능하면 여기 보시면 무브로 되어 있는데 셀렉트 선택하다로 지우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 왜냐면 무브를 누르고 지우다 보면 실수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셀렉트는 절대 움직일 일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선택이니까. 그러고 나서 면 꺼주고 쉘 다시 누를게요.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터보 스무스 한번 쓸 거예요. 터보 스무스 한 번, 두 번. 한 두 번 정도만 쓸까요? 더 많이 쓰면 더 이쁘게 나오긴 하는데 3번, 3번까지 맥시멈 3번, 그 3번 이상 쓰지 마세요. 사각형을 터보 스무스 하면 이렇게 원형 형태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들어가는 출입구 하나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출입구를 좀 독특하게 만들까요? 스피어를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거를 위로 이렇게 늘릴게요. 출입구 모양 나게. 사이즈 좀 더 키울게요. 이 구멍 뚫은 거 안 보이게. 이렇게 하면 출입구 느낌 나죠. 얘를 잡고 이제 써보는 거예요. 어디 들어갔어요? 컴파운드 오브젝트, 그 다음에 불린, 누구를 추가를 해야죠. add. 얘를 추가합니다. 추가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용량이 크면. 그 다음에 빼준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지겠죠. 그래서 출입구까지. 그래서 분리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다 일일이 뚫는 것보다 제가 아까 사용한 방법, 면을 지우면 터보 스무스 하면 구멍이 이렇게 원형 형태가 된다. 근데 만약에 이런 형태로 구멍 뚫을 수도 있죠. 스피어를 갖다 대고 불린으로 추가를 해주면 이게 구멍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방법은 다양하니까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바닥 패턴을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이제 쉐이프 머지라는 명령어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 앞 시간에 했던 요 형태를 가지고 탑뷰로 잠깐 와볼게요. 탑뷰로 왔어요. 라인으로 뭐 요렇게 얘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이 가운데를 뭐 이렇게 잡아주는 무슨 패턴이 있다. 클릭 1번 누르면 바로 버텍스로 들어가죠. 안되면 편집창 라인의 버텍스 단축키 1번. 이때 저는 필렛을 쓸 거예요. 필렛. 한번 필렛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끝에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버텍스 꺼보고 우선 이렇게 패턴을 이제 할 거예요. 패턴. 그러고 이 부분이 뭐가 남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서클 이렇게 서클 하나 만들고 이제 다른 패턴을 만들 거고요. 그러고 나서 바깥쪽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바깥쪽은 뭐 패턴이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볼게요. 다시 편집창 버텍스 단축키는 1번이에요. 바로 이 버텍스에 불이 들어옵니다. 일일이 들어올 필요 없이 또 다 잡고 필렛 이렇게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요정도 패턴 하나 둘 셋 요정도만 써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개념이 지금 이거 복사 하나 할게요. 복사할게요. 그냥 복사하지 않을게요. 바깥쪽 요렇게 하나.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어떻게 하면 요게 면이 되는 거예요. 얘가 구멍이 뚫리니까. 요번엔 요렇게 하나. 요렇게.
얘랑 어땠지 하면 이거 구멍 뚫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얘는 그냥 이 자체가 두께예요. 무슨 말이냐? 3D로 와볼게요. 얘랑 마우스 오른쪽 컨버트 투 에디터블 스플라인 해야 어태치를 할 수 있죠. 어태치 합치는 거. 합쳤죠, 두 개. 됐어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얘 두께 줄 거예요. 익스트루드. 지금 제가 이제 스케일을 이게 실제 사이즈가 아니라 그냥 임의로 만든 거라 이 10이면 되게 작은 거 1cm, 1cm.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작은 거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할 때는 실제로 제가 치수를 정해 드릴 겁니다. 전체 바닥 면적을. 일단 얘 다시 마우스 이거는 라인으로 되어 있죠. 그럼 에디터블 스플라인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라인 어태치가 되니까요. 클릭. 요것도 두께. 요거 10, 요거 10. 뭐 높이를 달리 주고 싶으면은 요거는 이제 높이는 통일할게요. 얘 10, 얘 10으로. 얘는 그냥 바로 익스트루드 하면 되죠. 얘는 20. 좀 더 높게 해줄게요. 컬러는 다르게 할게요. 얘는 뭐 알록달록하게 컬러를 바꿔줄게요. 이쁜 색으로. 놀이터니까. 핑크도 줄게요. 탑뷰로 갑니다. 이제 합체를 하는 거예요. 얘 잡고 이때 스냅 꼭 2.5. 탑에서 XY로만 움직일 때 2.5, 3D로 붙여 넣을 때는 3. 그래서 2.5를 꼭 해주시고 X로 갈 때 이쪽 끝에 잡아주고 붙이면 정확히 붙죠. 다 잡습니다. 우선은 가지고 갈게요. 근처로 가서 다 잡은 상태에서 이 끝에 붙여 넣을게요. 이렇게 잘 붙었는지 확인을 하고 Alt 더블 눌러서 이렇게 와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위치에다 맞춰줄 건데 뭐 이 선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끝에 선 하나만 남길게요. 얘를 저 끝에 선에다가 정확히 같은 위치에다가 넣어볼게요. 넣기 전에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생각났다. 이 선을 도면처럼 쓰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어떻게? 프리즈 셀렉션. 그러면 도면처럼 고정이 되죠. 잡히지도 않고. 나중에 언프리즈 올 하면 마우스 오른쪽 언프리즈 올 하면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쵸? 스냅 이렇게 우리 아까 스냅 연습하는 거에서 그 얘기를 했었죠. 붙였습니다. 이거 높이가 안 맞네요. 괜찮아요. 얘 움직여주면 되잖아요. Y로만 움직인 다음에 이거 Y로 밑에 잡고 어떻게 붙이면 딱 붙죠. 이런 식으로. 나 이거 패턴 부딪히니까 이거 다 그냥 레벨 똑같이 할래. 아니면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어요. 얘를 오히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오히려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단이 아래로 내려가게끔. 나 아래로 내려가는 단을 할래.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재미난 방법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선은 스탠다드 플레인으로 왔어요. 플레인으로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플레인 하나 깔게요. 이때 카운터 세그먼트의 개수는 50에 50. 어휴, 엄청 많이 줬죠.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준 이유. F4 눌러볼게요. 엄청 촘촘하죠. 이때 에디트 폴리 점을 잡고 서포트 셀렉션 점 아무거나 잡아볼게요. 팔로프 값 이거 기억나시죠? 그럼 이렇게 볼록 나 더 넓게 할래. 넓게. 그러면 이 부분 무슨 언덕처럼 이렇게 언덕처럼 줄 수도 있고요. 이번엔 여기가 내려갈래. 팔로프 값 이쪽으로 할까요?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오히려 내려갈래. 뭐 이렇게 독특한 형태를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끌게요. 점도 끄고 점 꺼줄게요. 이거 F4 이제 겁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뭐 독특한 언덕의 느낌을 난 내고 싶다. 그런데 여기다 막 길을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 길을 정확히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1번 버텍스 불 들어오죠. 마우스 오른쪽 스무스 부드럽게 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그러고 나서 요거 이렇게 복사
아니다. 그냥 라인 하나 그릴게요. 그냥 이번에 길이니까 얘를 편집 들어와서 스플라인 한 다음에 아웃라인. 이때 아웃라인 하면 이쪽 혹은 이쪽이잖아요. 근데 센터를 체크하면 동시에 이렇게 생겨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올릴 거예요. 위로 올립니다. 이제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 전체 바닥에서 아까 우리 블린 들어갔던 그 방이랑 비슷한 데를 똑같이 들어가요. 3D 만들기 박스 만드는데 스탠다드 누르면 컴파운드 오브젝트 옆에 이 아래 쉐이프 머지라고 있어요. 쉐이프 머지. 그때 라인을 이 피크 쉐이프 체크해주면요. F3 눌러볼게요. 여기 선이 이 안에 이렇게 딸려 들어가요. 그런데 이 선을 어떻게 뜯어낼 거냐? 편집창 들어가서 에디트 폴리 합니다. 그리고 면을 잡을게요. 그럼 얘가 한 번에 딱 잡혀요. 이거 한 번 지나가면 나중에 안 잡힐 수 있어요. 일일이 고생하면서 이 면을 막 클릭 잡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최악이에요, 그때는. 혹시라도 놓치면 컨트롤 Z 되돌아가기를 하셔야 돼요. 이때 잡은 상태에서 디태치. 디태치 세팅 들어가면은 디태치 에지 클론이라고 해서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고 얘만 복사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이걸 끄면 바로 어떻게 뜯어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했어요? 이 폴리건 면을 선택된 걸 끄고 나왔어요. 나와야 얘가 선택이 돼요. 이렇게 컬러 바꿔볼까요? 컬러를 바꿔볼게요. 회색으로. 마치 길 느낌 나죠? F4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재밌는 모양이죠? 나 그럼 여기도 길이 이렇게 낼래. 그럼 이 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 선 지웁니다. 선 필요 없어요. 그럼 아이고, 잘못 눌렀습니다. 제가, 라인을 다시 와서 탑뷰예요. 여기다가, 아니면 여기다 서클 하나 추가할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클을 추가합니다. 다시 똑같이 들어와서 수정탕 가서 여기 물체 만드는 3D 물체 컴파운드 오브젝트요. 쉐이프 머지 추가합니다. 또 피크 쉐이프 누구? 얘를. 그러고 나서 여기 생긴 거 보이시죠? 이때 수정창 또 가서 뭘로 한다고? 에디트 폴리. 그리고 뭐 면을 누르는 순간 자동으로 잡혀요.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바로 디태치 뜯어버리죠. 디태치. 설정창 가면 이거 체크 안 하고 아예 그냥 뜯어버릴 거예요. 면 체크된 거 꼭 꺼야 나올 수 있어요. 얘를 이번에 컬러를 다른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F4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독특하게 디자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 Shift 눌러서 복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복사했습니다. 카피. 그러고 나서 프론트에 와서 아니면 3D 뷰에 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뭐 상상하기 나름이니까 뭐 놀이터를 만드실 때 무궁무진하게 제가 알려드린 명령을 가지고 뭐 다양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쉐이프 머지랑 이 패턴 만드는 거. 그래서 라인을 만들고 할 때 여기 하나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 두 개가 필요해요. 왜? 이 안쪽에 있는 선과 같이 쓸 선. 이쪽은 이쪽 선과 이 바깥쪽에 사용할 선. 그래서 겹치는 부분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복사를 해 가면서 만들었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더 보시고 따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가 또 좋은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사각형 하나 그렸어요. 이때 라인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할게요. 라인이니까 마우스 오른쪽 하면 어태치 합치는 기능이 있어요. 합칠게요. 합쳤어요. 1번 버텍스를 누르시고 얘 잡고 필렛으로 이렇게 곡선 느낌을 주고 커넥트로 커넥트로 이거를 연결해 줄게요. 커넥트로 라인 끄고 이제 뭘 할 거냐? 얘랑도 합칠 거예요. 어태치로. 그러면 얘가 어태치가 먹으니까 얘로 해도 되고 얘로 해도 되지만 굳이 렉탱글 들어가서 에디터블 스플라인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라인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태치를 합니다. 이제 뭘 할 거냐? 어태치는 끄고요. 가장 큰 선, 전체 선, 이 사각형을 우선 잡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블린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도 블린이 있죠.
블린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블린으로 빼버릴 거다. 나는 얘를 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빠지죠. 그쵸?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할 거예요. 요거 복사합니다. 복사했어요. 카피. 요 2번 눌러요. 선 잡고 지우고 델리트 잡고 지우고. 아까 우리 커넥트 했었죠? 마우스 오른쪽 커넥트로 이거 연결 한번 해줄게요. 커넥트로 연결. 그 다음에 라인 점 끄고 이제 오면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얘가 따로따로 난 하고 싶어. 다시 3번 얘 잡고 뭐냐? 디태치가 떼다예요. 디태치. 여기 보시면 디태치 카피 안 누를 거예요. 그냥 디태치를 하면 완전 떼져요. 여기 스플라인 끄고 나옵니다.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예요. 근데 얘는 축이 보시면 일로 잘 되어 있는데 이 축은 일로 가 있죠. 왜냐? 아까 이 둘의 가운데 축으로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럼 축을 각각의 센터로 바꿔볼게요. 축은 어떻게 하냐? 만들기, 수정하기 세 번째 하이어라키 축을 활성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센터로 눌러주면 각자의 센터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걸 끄고 나와 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잘 잡히죠? 얘 이제 어떻게 스냅 이용해서 X로 여기다가 붙여줄 거예요. 가봅니다. 3D 뷰로 왔어요. 얘는 두께를 뭐 10으로 넉넉하게 좀 분리돼 보이게 뭐 20 주고 얘는 그냥 에디트 폴리 두께 안 줄 거예요. 에디트 폴리 3D는 이때 두께가 없어요. 컬러 이제 다르게 할게요. 얘는 컬러를 뭐 이렇게 주고 여기는 회색 주고 뭐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바닥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카페 인테리어 할 때 바닥 단차 주거나 혹은 패턴 넣을 때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요거까지 작업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